윌리엄 빌리 스탠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한 다중인격자입니다. 침착맨도 참 대단해. 이말년 이병건 도깨팔 마법거울 이걸 어떻게 계속 쪼갰? 자, 그러면은 빌리 밀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밀리건, 윌리엄 빌리 스탠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굉장한 다중인격자입니다. 범죄자라고 돼 있네? 범죄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중인격자, 연쇄살인범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으나 공식 전과는 성폭행, 강도, 폭행이다. 살인 혐의도 있으나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굉장히 흉악범입니다. 성폭행, 강도, 폭행, 그리고 연쇄살인 의혹이 있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미국 오하이오 대학가에서 성폭행 용의자로 체포되었는데 수사신문 과정에서 무려 24명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음에 10명만 알려졌다가 그 다음에 13명이 더 알려졌고, 나중에 이들을 융합시키려는 또 다른 인격이 등장했습니다. 자, 다중인격으로 인정받고 최초로 무죄를 선고받은 덕에 언론계와 심리학계의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제 생각으로는 다중인격이 실제로 다중인격으로 인정이 돼서 A라는 이 안에 있는 인격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 안에 있는 B가 A랑은 다르기 때문에 B를 벌할 수 없어서 무죄로 풀어줬다는 뭐 이런 얘기로 저는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자, 수많은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특이하지만 더 독특한 것은 각 인격의 나이, 성별, 외모, 체격, 성격, 학식, 증상, 정치적 성향, 좌수자, 우수자, 유신론, 무신론, 그리고 심지어 국적 출신지, 방언, 모국어, 인종까지 각양각색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A라는 인격이 오른손잡이인데 B라는 인격은 갑자기 왼손잡이가 됩니다. 이거를 연기로 가능해요? 방언, 모국어, 인종 이거를 한 사람이 다 이거 익혀가지고 할 수가 있어? 외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외모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외모가 바뀌는 건가? 기생수야? 얼굴을 연기를 해? 잘생긴 연기, 못생긴 연기를 한다고? 개X네? 당시 아랍 인격체는 아랍어를 구사하는 등 외국어도 구사한다고 본인은 주장하였고, 아랍어로 주고받은 편지도 존재하나 이는 같은 정신병원에 있던 이집트 환자에게 아랍어 구사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일로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레이건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 박사와의 면담에서는 바로 레이건이 사라지고 다른 인격이 발현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레이건이야 라고 말했어, 인격이. 근데 유고슬라비아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얘가 퇴장. 이걸 믿어줘야 됩니까? 아랍어도 그렇고 유고슬라비아도 그렇고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이는 어떻게든 현 상황을 논리적으로 인지하려는 좌뇌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분리뇌 연구에 따르면 좌우 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 좌뇌는 우뇌의 영향으로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든 당위성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에 닭을, 왼쪽 눈에 눈보라를 본 분리뇌 환자가 오른손으로는 닭장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삽을 그렸는데 해당 환자에게 왜 삽을 그렸냐고 하면 닭장을 청소해야 하니까 라고 답했다고 한다. 즉 빌리는 자신의 외국인 인격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아랍어 대피를 부탁한다거나 진짜 외국인을 마주할 때 다른 인격이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기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왜냐하면은 이유를 자기가 지금 보여주는 행동에서 짜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 인격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빌리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서도 뭐 인격 중에 하나겠죠. 영국 런던으로 여행 가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줄만 알았던 앨런이 멘붕에 빠져 공항에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또 앨런이 사놓은 샌드위치를 감싼 호일이 살짝 움직이자 뱀이 들어있는 줄 알고, 레이건은 야외에서 뱀을 맞닥뜨린 채로 필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정신이 돌아왔는데 손에 샌드위치가 호일에 감싸져 있었고 움직이니까 뱀을 봤던 거에서 이어져가지고 아, 이 샌드위치 호일 안에 뱀이 들어있구나 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산탄총으로 박살을 내서 다음날 앨런이 가게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앨런, 아서, 레이건, 뭐야 이게 지금 맞아 이거? 나 여기까지 봤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무튼 이 사람이 리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나이트 샤말란 감독 영화인
모티브인 24의 아이덴티티와 패거리와 아이덴티티 다중인격자 모티브를 따온 것이 이제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자, 이 빌리 밀리건 안에 들어있는 인격들을 한번 볼까요? 자, 최초에 10명 있었는데 나중에 13명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 23명을 교통정리하려고 24번째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을 부르면서 교통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자, 얘는 빌리라고 부르고요. 최종 학력은 중졸이고요. 키는 180, 몸무게는 86kg, 푸른 눈에 갈색 머리를 가졌고 왼손잡이의 유대인 혼혈입니다.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요. 수치심으로 학교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는데 아서와 레이건이 극적으로 막아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잠든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빌리 밀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있는 자아죠. 핵심 인격. 그래서 빌리의 원래 나이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나중에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는 의식을 되찾은 후에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잠이 들었다고 하고 내가 살아있었나요?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라며 큰 느낌. 그래서 선량한 변호사들이 좋은 의사들과 그를 연결해줘서 의식을 되찾고 요양원에서 거의 몸을 주도하게 되며 통합을 일부분 이뤄내서 원래 레이건이 있어야지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데 레이건이 없어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끔 극적인 이제 합당을 추진했다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그의 치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난한 데다가 생전에 저지른 성폭행 외에 다른 범죄들 탓에 징역을 살아야 하는 문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거부되었는데요. 요것들이 정신병으로 옮겨지고 이때 충격으로 인해 통합되었던 인격들이 다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으로 분리된 인격들이 되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앨런과 토미의 인격은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해 이름 없는 인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뭐 보니까 아서랑 레이건은 계속 등장하거든요. 약간 빌리 밀리건이 루피면 아서가 이제 조로, 레이건이 뭐 상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 자, 아서 영국인, 나이 22세, 런던 출신, 미국에서 실직나는 일상 때문에 고향이 그립다며 런던으로 여행 갔다가 하필 호텔에서 앨런이 깨어나 버려서 화난 앨런이 가방과 돈, 짐을 호텔에 몽땅 버려두고 숙박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공항에서 깽판을 쳐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성은 스미스로 추정되고요. 영국인답게 용인 발음으로 추정되는 영국 억양을 구사하며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그저 미국인 폭도들이 저지른 소동이라며 반박한 일화로 보아 영국에 엄청난 자긍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밀리건은 미국 사람인데 두 번째 자아인 아서는 영국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서 수많은 인격들의 브레인을 담당했습니다. 인격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면은 약간 정리하는 역할도 좀 했나봐요. 체력적으로 힘이 훨씬 더 센 레이건이 난 힘이 세지만 이제 보니 네 쪽이 힘을 더 많이 갖고 있군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물리와 화학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심지어 의학서적들과 아랍어와 스와힐리어까지 섭렵했습니다. 의학 지식 덕분에 빌리가 과거 폭행 및 절도죄로 감옥에 갔던 시절 아서가 교도소 내에 일종의 임상병리사 역할을 얻어내서 가석방 날짜를 당길 수가 있었고요. 이런 뛰어난 브레인답게 자신 몸에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박에 또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장소에서 나머지 인격들을 지휘하면서 인격들의 그룹인 가족을 누가 주도할지 결정하고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불량자들을 만들어서 제어해야 할 인격들을 분류해놨다. 이 안에서 문제시되는 인격들이 있는데 걔네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는 거죠. 자신을 건실한 보수주의자, 자본주의자, 무신론자라고 여겼고 노약자, 연장자를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체스도 잘 두었고요. 그리고 레이건과의 대결에서 자기가 이겼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레이건하고 체스를 했는데 레이건도 지고 아서도 지예요. 그러니까 지가 지 혼자 체스를 하는 건데 이겼어요. 다소 독선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기질이 있어서 IQ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에도 관심이 있어서 건물에 새겨진 글자와 언어부터 건설 공법까지 습득했고 마분지로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드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인격 중에 하나겠죠. 워낙 인격의 핵심 역할이다 보니까 아서가 깐깐하거나 통제가 심하다고 불평하는 인격들이 꽤 있지만 아서를 믿고 따르는 인격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 나쁜 인격이 저지른 일로 처벌받게 돼서 억울하다고 해서 재판에서 논란이 되면서 다중인격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장을 한 거죠. 나머지 인격들은 죄가 없다. 죄를 지은 인격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켜달라. 그러니까 지가 지를 변호한 거겠죠. 때문에 그가 사라지면요 다른 인격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거나 제멋대로 굴어서 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빌리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도 아서는 한동안 틀어박혀 있어 없었고 하필 레이건도 잠들어버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보니까 설정상 아서 레이건은 뭔가 좀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아무튼 얘가 없으면은 빌리 몸 안에 있는 인격들이 운영이 안 돼요.
돼요. 레이건, 나이는 23살이고요. 거대한 팔과 검은 머리, 처진 코수염의 외모를 가진 탱커 바운서 보디가드 포지션입니다. 영리하고 지적인 아서와 여러모로 대조되는 인격이면서 파트너기도 하고요. 다른 인격들과 다르게 유고슬라비아라는 머나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사하는 모국어도 세르보 크로아티아어입니다. 근데 유고슬라비아 사람을 만나면 인격이 갑자기 사라져요. 영어를 쓸 때도 슬라브어 억양으로 말합니다. 동유럽 출신 때문인지 인격들 중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바다스코비니치라는 특이한 성씨를 가지고 있고 가라데 등 무술뿐만이 아니라 총기 탄약 분야에도 능하며 이 인격이 구입한 총기들 중에 39경 카빈, 25구경 반자동 권총, 38구경 S&W 리볼버, 350질 매그넘 리볼버, M14, M16, 이스라엘제 기관단총도 있습니다. 다만 그의 국적과 가장 관련 있는 AK-47 계열 총기들은 없는데 당시 기준으로 미국 본토에서 민수용 AK 계열 총기들이 수입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스코프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머리카락 두 가닥으로 눈금자를 대신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다.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지원했다면. 원래 에이프릴의 말재간으로 빌리 밀리건의 의붓 아버지인 찰머 밀리건을 살해하려는 의도였으나 결국 그만두었다. 아서와는 다르게 강경한 공산주의자 성향의 가족들, 여자들, 아이들 같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정의감이 상당하다. 그리고 인격들 사이에 유일하게 생명이라는 특징도 있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 자신의 발에 양말이 짝짝이로 신어진 걸 알아냈고 그게 이제 레이건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인지하게 됨. 아니 근데 하드웨어가 멀쩡한데 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인지해?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힘이 세다는 것도 근육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힘이 세지고 약해지고가 있는 거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그냥 정신병인가?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빌리가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너무 심신미약이니까 자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똑똑이랑 힘센 애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산 거지. 근데 위기 순간마다 자꾸 뭐가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쪼개가지고 만들고. 근데 자기 경험에 있어서 이런 걸 접한 것들로 캐릭터를 구축해가지고 약간 진짜라고 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본인이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생명까지 나오니까 내가 힘은 내가 그렇다고 쳐. 힘도 사실 그렇다고 치면 안 되지만 생명이 나오니까 이제 좀 그러네. 좀 이상해지네.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가족의 중요성을 없앤다면서 거부감을 표출했고 이게 도저히 머리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빌리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뭐가 삐집고 나와가지고 얘가 대신 살게 됐는데 똑똑한 애가 이제 다른 인격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지. 아서가 브레인을 만든다면 레이건은 힘을 담당함. 아서가 없을 때 레이건이 인격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서보다는 워낙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 생활비와 방세가 없다는 이유로 절도를 하거나 레이건마저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폭주에 날뛰기도 한다. 그러니까 좀 통제가 되긴 하는데 불안정함, 감정적이고 후술을 할 강도 사건을 빌리가 자수하길 바라는 빌리의 형과 크게 다툴 때 순간적으로 레이건은 빌리의 형이 청소년 시절 독립해버려 빌리와 여동생 누나, 어머니를 양아버지의 폭력에서 보호해주지 못한 점을 떠올라 형에게 나이프를 던져버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런 레이건의 어두운 면이 부적격자 인격 몇 개가 파생돼서 떨어져 나감. 앨런, 사기꾼, 기회주의자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고 흡연자이다. 토미, 탈출 예술가. 경찰이 수갑을 채웠을 때 순식간에 수갑을 풀어내고 구속복을 입혔는데도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구속복을 베개 삼아 잠자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찰이 수갑이나 구속복을 풀 수 없게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었냐고 묻자 고민하던 토미는 결국 방법을 알려줬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없는지도 얘기해주었다. 앨런의 파트너이기도 하며 이 둘이 죽이 잘 맞을 정도 서로 비슷해서 그런지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앨런으로 오해인받는 경우도 있다. 테너 색소폰을 잘 불고 전자기기에 능통. 데니는 그냥 14살 인 것 같고 데이비드 8살 고통의 수호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다른 인격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대신 심리적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때 나선다. 갑자기 울면 데이비드다. 빌리가 성폭행죄로 감옥에 갔을 때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이 인격이다. 약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오는 것 같아. 그죠? 8살이 나와서 나 애기라서 몰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는 데이비드. 총대 담당인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크리스티나 오빠. 에이 달라나 19세 부적격자. 아서가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필립 범죄자 추방당했어. 인격 안에서 만악의 근원 인생 꼬이게 만듦. 케빈 범죄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죠. 월터 관측 정찰병 역할을 함. 에이프릴 매력적인 여성 복수에 미친 악녀. 세뮤얼 유일한 유대인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는 유일한 유신론자. 아서한테 아랍어를 또 배웠어. 마크 남에게 명령을 받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특징을 가짐. 그리고 아서가 충고를 해줬어요. 일할 때. 스티브 코미디 연기를 흉내냄. 리 무책임한 코미디언. 제이슨 중재자. 바비 모험과 국제 분쟁 해결사를 꿈꾸지만 야망이 없다는 이유로 억압.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 블랙리스트 취급했을까요?
쇼, 귀머거리, 마틴, 백수, 티모시, 꽃집 운영하다가 이건 뭐야? 히키코모리인가? 히키코모리라고 해야 되나? 선생, 빌리와 동등한 나이, 모든 인격의 생각과 행동을 거의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 통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 24번째로 뭔가 교통정리해야 되니까 만들어낸 거 아니야 갑자기.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문제를 막 많이 일으켰잖아요. 범죄를 막 저지르고 막 했단 말이죠. 자, 전반적인 생애 보겠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재판으로 유명해진 후 정신병원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판매하거나 전시를 열기도 하며 막대한 수입을 얻었고, 정신병원에서 또 상당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술과 마약을 공급하는 등의 사고를 치고 다른 곳에서 다시 수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영화화하려는 제임스 카메론을 만나서 헐리우드에서 술과 마약을 즐기며 향락적인 삶을 보내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권을 줘버려서 영화는 엎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그냥 팔았는데 또 팔고 또 팔고,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냐면 이제 교통정리가 안 돼. 아서가 팔고 레이건이 팔고 이지랄했나?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데이비드가 울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 마약 등을 즐기며 살다가 1996년에 파산, 2012년에 암진단, 여동생과 함께 조용히 지냈으며 2014년 12월 12일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59세였다. 일생을 다룬 책이 있고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23 아이덴티티, 이런 영화도 많이 나왔고, 보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신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상 이제 쪼개고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무의식 중에 뭐 이거 의도적으로 쪼갤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멀쩡한 정신이면 이거 연기하라고 해도 못해. 무의식 중에 만들어낸 것 같아. 선생이라는 교통정리하는 인격을. 본인인 것 같고, 본인인데 이제 사람이 다 복합적이잖아요. 다 이제 어떤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뭉개져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합쳐져 있는데, 이거를 쪼개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애는 나쁜 쪽으로만 계속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감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인격을 인정해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인격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격이 잘못한 거니까 네가 벌 받으면 안 되지 해서 봐준 게 아니고 정신병이 있어서 봐준 것 같아. 정신병으로 인지가 돼서. 야, 근데 어떻게 24개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이제 뭐 정신적으로 막 핀치에 몰리고 이럴 때마다 기억을 못하는 게, 그래야지 아구가 맞고, 그래야지 자기가 무의식 중에 설정한 이 세계관이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철저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인격이 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인격이 또 존재하고. 메이플로 치면 캐릭을 24개를 판 거야. 침착맨도 참 대단해. 이말년, 이병건, 도깨팔, 마법거울 이걸 어떻게 계속 쪼갰? 환자의 90%는 유아 시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을 조사된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느껴지니까 하나를 따로 쪼개가지고 네가 다 감당해, 난 몰라. 제가 다중인격을 좀 보니까요, 몸의 원래 주인이 오리지널 자아와 새로 생긴 자아는 전혀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진 자아들로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기랑 좀 약간 비슷하면은 쪼개는 의미가 없죠. 사실 전혀 달라야지 이게 의미가 좀 있지. 인격 교체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자기가 이제 의식적으로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지명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현병이 애초에 다중인격이면 조현병으로 이미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현병이라는 게 없는 거를 자꾸 상상해서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건데, 없는 인격이 느껴진다는 거는 이게 조현병 아니야? 완전 다름? 내가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나? 어떤 기분일까요? 뇌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렸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불행한 거죠. 본인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혀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너도 도깨팔을 만들었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뷰티풀 마인드 조현병 영화 봤어요. 제가 몇 번 아마 리뷰를 했을 텐데, 제가 또 이제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뷰티풀 마인드는 진짜 그 상황이면 답이 없어요. 그 당시는 또 이제 의학적으로 지금하고 또 다르니까 약을 먹으면 멍해져 있거나 안 먹으면 환청환시가 보이거나.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천재 수학가 존 내시가 어떤 막 연구를 계속하다가 조현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환청하고 환시가 보여. 그래서 막 자꾸 자기가, 그때 이제 냉전 시대니까 국가에서 비밀 임무를 부여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계속 가족들 몰래 계속 막 암호를 풀어요. 비밀 기지로 맨날 막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정부 인사로부터 압박도 받고 막 계속 그래. 그렇게 해서 막 뭔가 쫓기듯이 계속 사는데, 약을 이제 결국 먹었는데 멍하니까 이렇게 있기 싫으니까 또 안 먹으니까 또 다시 환청환시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이게 환청이고 환시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교차 검증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멀쩡히 보이고 멀쩡히 들리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 걸 인지하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거는 가짜구나를 계속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환청 환시가 들리고 보이는데도 극복해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조현병이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눈앞에 또 다른 내가 막 이래 막 앞에서. 근데 이걸 이악 물고 무시할 수 있어? 절대 못해. 뭐 또 다른 내가 아니더라도 가상의 인물이 막 저글링하고 막 무시 못한다고. 계속 들려. 그리고 막 웃긴 얘기 들려. 아 그건 조현병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뷰티풀 마인드에서는 걔가 계속 말 걸던데 어떤 아저씨랑 그 꼬마 여자애가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사입니다. 조현병 증상은 정말 다양한데 최근에 저는 똥침 빌런한테 당하고 있어요. 똥침으로 절 정화시켜준다고. 아유 고생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된 철판을 이렇게 엉덩이에다 딱 대고 똥침 못하게. 아니 엉덩이 부분만 철판 정 안되면 갈라지는 부분이라도 여기 자꾸 여기를 쑤시니까 못 쑤시게 환자가 못 쑤시게 좀 약간 방어를 좀 하시는 게. 자 이렇게 다중인격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량 문춘 다중인격 아니야? 왜냐면 둘 다 관우한테 당한 게 공통점. 안량이 처음에 당했을 때 관우가 달려와서 목을 썰었잖아요.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살아남았어. 근데 내가 원속은 상장이라는 약간 프라이드의 그 스크래치 나는 걸 본인이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문추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 그래서 복수를 하러 안량 형님의 복수를 하러 등장. 문추가 이름부터가 안량 문추야. 량은 아름다움을 담당, 추는 추한 것을 담당. 약간 과격한 추한 모습은 문추한테 다 몰아내고 뭔가 고귀하고 로얄스러운 거는 다 이제 안량한테 몰아내. 사실 유비관우 장비도 전부 다중인격이에요. 유비가 한나라 황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감당을 못해. 왜냐? 고귀한 혈통인데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게 본인이 도저히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관우장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 그래서 핀치에 몰리는 억울한 일들을 관우장비가 대신 화를 내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은 고귀한 역할만 감당하는 거야. 그만해. 약간 이러듯이. 그리고 본인의 그 울분은 관우장비가 다 쏟아내고 유비는 말리는 역할. 여포의 아버지 3명도 모두 같은 인물. 야 이거 다중인격지네. 삼국지가 아니고 다중인격지야. Meal ready to eat. 그래서 MRE입니다. 자 내용물은 자 없고요. 그리고 크래커. 이게 왜 전투식량인지 알겠어. 집에서 먹으면 게을려. 친구 집이나 친구 차, 야외에서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전투식량이야.